김영환 전 과학기술부 장관이 충북지사 선거에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기존 주자들도 보폭을 넓히고 있어 국민의힘 경선 경쟁이 더욱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7명의 페미니스트 여성들이 청주시 의원 도전을 선언했습니다. 사회의 구조적 차별과 배제에 맞서 모든 사람이 존중받는 세상을 열겠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 반려동물로 인한 법적 분쟁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악취 등 집의 훼손이 심각하다면 임차인이 공사비 전액을 책임져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세종시가 대학 유치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대학 유치위원회도 구성했는데 대학의 재정 부담 완화는 물론 산학연 협력을 극대화하는 방안을 모색할 계획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JB 8시 뉴스 시작합니다. 국민의힘에서 당 안팎의 반발에도 김영환 전 과학기술부 장관이 경기지사 선거를 접고 오늘 충북지사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내일은 윤갑근 전 도당위원장이, 모레는 신용환 서원대 교수가 출마 관련 입장을 밝힐 예정인데 국민의힘 당내 경쟁이 과열되고 있습니다. 조영관 기자입니다. 자신을 충북에서 나고 자란 충북의 아들이라고 소개한 김영환 전 과학기술부 장관이 충북지사 선거에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괴산 출신인 김 전 장관은 카이스트 바이오메디컬 캠퍼스 유치와 AI 영재고 설립, 청주 도심 통과 광역철도의 오창 연결, 진료 후불제 시행 등을 공약했습니다. 김 전 장관은 경기에서 충북으로 선회한 이유에 대해서는 당과 당원, 지역 정치인들의 요구가 있었다고 답했고, 경기도에서 정치활동을 할 당시 주장한 수도권 규제 완화가 충북의 입장과 배치된다는 질문에는 충북의 경쟁력을 키우는 게 우선이라고 말했습니다. 언제나 충청북도의 현안에 관해서 출향 국회의원들을 모아서 예산을 지원하거나 법을 지원하는 일을 계속해 왔습니다. 기존 주자들도 보폭을 넓히고 있습니다. 오재세 예비후보는 싱크탱크인 충북경제복지포럼을 발족하고 청주시 100만 광역시 건설과 청년주택 5,000세대 건립, 음성과 진천시 출범 등을 공약했습니다. 도지사는 행정 능력만이 아니라 정치적인 능력도 있어야 된다. 그래서 사선을 했기 때문에 정치적인 능력도 검증을 받았다 말씀드리고, 국민의힘에서는 출마를 고민 중인 윤갑근 전 도당위원장과 신용환 서원대 교수까지 합하면 후보는 박경국, 이혜훈 예비후보를 포함해 6명에 달합니다. 국민의힘 충북지사 후보는 컷오프와 오는 19일과 20일 경선 과정을 거쳐 오는 21일 최종 확정될 예정입니다. CJB 조윤광입니다. 페미니스트를 자처하는 청주의 2030 세대 7명의 여성들이 시의원 선거에 도전장을 냈습니다. 기득권 정치가 여성 혐오와 차별을 심화시키고 있다며 화합과 연대의 페미니즘 정치를 구현해 보겠다고 밝혔습니다. 안정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페미니즘 정치. 지금 여기. 페미니즘 정치. 7명의 페미니스트 여성들이 청주시의회 앞에서 시의원 도전을 선언했습니다. 여성 노동자에게도 평등한 일터를 만들겠다는 공약부터 성평등한 지방자치를 실현하겠다는 공약까지 페미니즘이 당당한 청주를 만들겠다는 당찬 포부를 밝혔습니다. 위기의 시대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배제, 차별, 혐오가 아니라 평등하고 존엄한 삶을 만드는 연대의 정치, 바로 페미니즘의 정치라는 걸 실천으로 보이겠습니다. 대학생과 직장인, 시민단체 활동가 등 서로 다른 이력을 가진 이들은 청주 페미니스트 네트워크라는 단체에서 공동의 가치를 키워왔습니다. 기득권 정치가 지난 대선을 거치며 여성 혐오와 차별을 부추겼다고 비판하며 화합과 연대를 통해 모든 사람이 존중받는 새로운 세상을 열겠다고 말했습니다. 페미니즘은 여성의 언어이지만 궁극적으로 사회의 구조적 차별과 배제에 맞서는 모든 이들과 만나기 위한 지향이기도 합니다. 노동당 1명을 제외하면 6명이 무소속으로 선거 활동에 제약이 많겠지만 용기 있게 도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기존 정치에서 그 목소리가 지워졌던 주체들의 목소리를 확장시키고 대변하는 데 가장 주안점을 두고 선거 활동을 전개할 예정입니다. 페미니즘을 지향하는 후보들이 단체로 지방의회에 출마하는 건 충북에서 이번이 처음으로 이들의 도전이 어떤 결과로 나타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CJB 안정은입니다.
반려동물 사육으로 인해 임대인과 임차인 간 분쟁이 잦아지고 있습니다. 빌린 집에서 반려동물을 대량 생산해 악취를 빼려면 시멘트까지 걷어내야 하는 경우까지 생기고 있는데 공사비 전액을 임차인이 책임져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이태현 기자입니다. 집안 전체가 쓰레기 더미로 가득하고 방 곳곳에는 고양이 배설물이 널려 있습니다. 쓰레기 더미 사이에서는 고양이들이 발견됩니다. 아파트 주민들은 수개월 동안 악취와 소음 피해에 시달려왔다고 호소합니다. 어느 날부터인가 파리가 이제 꼬이기 시작하더니 엘리베이터 타고 내리면 여기가 파리가 막 열 몇 마리씩. 임차인인 A씨는 당시 개인 사정 때문에 약 일주일 동안 청소를 하지 못해 발생한 일이라고 해명했지만 A씨가 동물 생산업 허가를 받은 사실이 확인되면서 불법 동물 생산 의혹이 불거지기도 했습니다. 무엇보다 집주인의 피해가 컸습니다. 현재는 A씨가 집을 비운 상태인데 벽지와 장판 안쪽까지 집의 훼손 정도는 심각했습니다. 고양이 소변하고 그게 스며든 데가 있더라고요. 심각하게. 이렇게 최대한 살려본다고 하는데 안 되면 시멘트를 깨갖고 보일러까지 다시 깔아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집을 원상복구하는데 얼마나 드는지 전문업체에 견적을 의뢰했더니 3,800여만 원이 나왔습니다. 1심 법원은 이 피해 금액 전부를 A씨가 보상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계약 기간이 남아있음에도 A씨는 부동산을 임대인에게 모두 인도하고 공사비 3,800여만 원과 이에 대한 이자를 소송 제기일로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리 12%로 계산해 지급하라고 주문했습니다. 계약상 책임은 물론 민법상 불법행위 책임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법원도 임차인의 행동이 상식을 넘어선 행위로 판단해서 최근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 반려동물로 인한 법적 분쟁이 많아지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임대차 계약 시 계약서상 반려동물에 대한 약정을 포함하는 것이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는 데 유리하다고 조언했습니다. CJB 이태현입니다. 행정중심 복합도시로 세종의 위상은 높아지고 있지만 대학 인프라는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렇다 보니 세종시가 2024년 개교를 목표로 서울대와 충북대 등 6개 대학이 들어오는 공동 캠퍼스 추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대학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대학유치위원회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김기수 기자입니다. 세종의 수의과 대학을 설립할 예정인 충북대학교. 충북대의 고민 가운데 하나는 내부 설비 등 연구기관과 주변 인프라입니다. 대학이 설립되더라도 학생들이 공부하고 생활할 수 있는 기반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제 연구 활동이라든지 교육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그 세부 이제 기자재라든지 여러 가지 그 연구 장비 이런 것들이 이제 추가적으로 필요한 상황입니다. 세종시가 이런 대학들의 어려움을 줄여주기 위한 세종대학유치위원회를 출범시켰습니다. 시민위원 등 전문가 15명으로 구성돼 정책자문과 지원, 대학 부지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특히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청과 협력해 대학의 재정 부담 완화는 물론 산학연 협력을 극대화하는 방안을 모색할 예정입니다. 공동 캠퍼스가 조성되는 인근 부지에 주거와 상업, 연구가 융복합된 신개념 캠퍼스타운을 조성해 대학 인프라 확충에도 나설 계획입니다. 국가 균형 발전과 자치분권의 상징인 우리시가 자족 기능을 갖춘 도시로 완성되기 위한 첫 걸음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대학유치위원회 구성으로 앞으로 더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세종시는 또한 추가 대학 유치를 위한 홍보 계획을 세우는 등 대학 유치의 총력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CJB 김기수입니다. 충주시는 지난 1월 이후 중단됐던 코로나19 입원 격리자 생활지원비 지급을 재개했다고 밝혔습니다. 충주시는 추경 예산에 생활지원비 88억 원이 반영됨에 따라 기존 미지급분에 대한 순차적인 지급에 나섰습니다. 앞서 충주시는 올해 예산에 7억 3천만 원의 생활지원비를 편성했지만 코로나19가 확산하면서 1월 초에 예산이 전액 소진됐습니다. 현재까지 생활지원비 미지급 건수는 10,000 건이 넘으며 정부 지침 변경에 따라 3월 16일 이후 격리자는 1인 가구 10만 원, 2인 가구 이상은 15만 원씩 정액 지급됩니다.
지난달 29일 불이 난 청주의 한 산부인과에서 오늘 오후 6시 52분쯤 다시 불이 났습니다.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으며 경찰과 소방당국은 지하 1층 기계실에 있던 대형 의류 세탁기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한편 오전에는 지난달 화재 원인을 밝히기 위한 경찰과 소방, 국과수, 한국전기안전공사의 합동 감식도 진행됐습니다. 관계 기관들은 1층 개방형 주차장 천장에 설치된 배관 동파 방지 열선과 전등이 화재에 영향을 줬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경찰은 불이 나기 며칠 전에 배관 동파 방지 열선 설치 공사가 진행됐고 화재 당일 열선을 시험 가동했다는 병원 관계자의 말에 따라 열선 공사와 화재의 인과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청주시장 선거에 도전하는 민주당 후보군 3명의 공천 경쟁이 본격화했습니다. 한범덕 현 시장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중단했던 읍면동 순방을 재개하며 공식 업무를 통한 주민과의 소통 행보에 나섰습니다. 송재봉 예비후보는 당선 시 10만 원의 보편적 재난지원금 지급을 약속하고 오창읍 행정복지센터 신축을 공약했습니다. 허창원 예비후보는 공실 문제가 심각한 대연 지하상가를 청년특구로 지정해 구도심과 연계한 관광지로 조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매니페스토 실천본부 주관 2022년 전국 기초단체장 공약 이행과 정보 공개 평가에서 영동군이 4년 연속 최우수 등급을 받았습니다. 도내 11개 시군 중 최우수 등급을 받은 지자체는 영동군이 유일합니다. 충주시, 제천시, 옥천군은 우수 등급을 받았습니다. 증평군의 인구가 지난달 기준 36,822명을 기록하면서 4년 만에 증가세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7년 11월 38,000명 가까이 증가하며 인구 정점을 찍은 증평군은 그 후 인구가 계속 감소하다 지난해 12월부터 넉 달 연속 인구가 조금씩 늘고 있습니다. 인구 증가는 지난해 12월 770가구 규모의 아파트 입주가 시작됐기 때문으로 증평군에는 오는 7월에도 국민임대 600여 가구가 입주하게 됩니다. 진천군이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과 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해 소규모 경영 환경 개선 사업을 추진합니다. 대상은 관내 99제곱미터 미만 규모의 사업장을 6개월 이상 운영 중인 소상공인으로 내부 인테리어와 상품 배열 등 4개 분야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괴산경찰서와 농협괴산군 지부, 자율방범대는 순찰 강화와 범죄 피해자를 돕기 위한 순찰뱅크 사업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순찰뱅크는 자율방범대의 순찰 운행 거리에 따라 괴산 관내 농축협에서 연간 최대 600만 원까지 마일리지를 적립하는 사업으로 모아진 금액은 모두 범죄 피해자 등 사회 취약계층에게 지원됩니다. 오늘 오후 2시 14분쯤 옥천군 동이면 금강유원지 인근 강변도로를 달리던 SUV 차량이 경계석을 들이받고 강으로 추락했습니다. 소방당국은 수중에서 뒤집어진 채 발견된 차량에서 심정지 상태로 있던 운전자 57살 여성 A씨를 인근 병원으로 옮겼습니다. 소방당국이 강과 차량 내부를 수색한 결과 추가 구조자는 나오지 않은 가운데 경찰은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청주 목련공원이 지역의 화장 업무에 여유가 생기면서 인접시군을 비롯한 관외 지역에 대한 화장 비율을 늘립니다. 이에 따라 현행 하루 9건이던 관외 지역 화장 횟수가 18건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최근 청주 목련공원은 전체 화장 건수 가운데 70%를 지역에 배정해 왔습니다.
이상으로 CJB 8시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